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공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고재종 시인의 현대시 들판에서 깨달은 삶의 자세입니다. 자, 들길에서 마을로인데요. 자, 이 사진은 제가 충청도 어느 지역을 가다가 해가 넘어갈 무렵 들판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이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풍성함, 생명력, 이런 활기를 느꼈습니다. 들판에서 깨달은 긍정적 삶의 자세,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인생에 대한 성찰,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해설.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깔릴 무렵 들판으로 가는 화자는 망초꽃과 배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일을 끝내고 삽을 싣는 노인과 같은 삶을 꿈꿉니다. 저녁밥을 짓는 꿀뚝 연기에 부득하다가 숫국새 소리에 서러움을 느끼지만 다양한 길이 있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은 서늘하고 뜨겁고 교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저물역 들길의 풍경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농촌 마을에서 느껴지는 향토적인 정치를 형상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시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들길에서 마을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들길에 핀 흔들리는 망초꽃을 바라보던 화자는 속독새의 울음을 들으며 생명력을 느끼고 삽을 싣는 노인과 마을의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로 시선을 이동하며 거기에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이러한 정서를 토대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마침표 및 쉼표의 활용과 그 대를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해걸음 들길에 선다. 귀염귀염 산 그림자 내려오고 길섭의 망초꽃을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 벽 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 또 쑥뚝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그 울음으로 배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싣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내일 또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배들,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덜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라고 웬 숫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이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자, 본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상하기입니다. 해걸음 들길에 선다. 해걸음은 해질 무렵이죠. 시간적 배경이고요. 들길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입니다. 기엄기엄 산 그림자 내려오고 길섭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저녁 해질 무렵의 저녁 풍경인데요. 자, 기엄기엄 있잖아요. 기엄기엄은 산 그림자가 내려오는 모양을 본뜬 어태어죠. 자, 우리 음성상징어는 어태와 어성어를 포함합니다. 길섭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자, 어두운 모습과 망초꽃 흔들리는 모습이 드러나죠. 자, 해질 무렵의 저녁 풍경을 음성상징어 어태어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몰래 흔들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흔들린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망초꽃이 있는데요. 요렇게 억새에 갈라한 것은 화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자,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은 어두움이 밀려들어 점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 어둠이 밀려지면 점은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던 것이 점점점 사라지죠. 자, 이제는 벽끝. 자, 망초꽃에서 벽끝으로 화자의 시선을 올라갔죠.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자, 망초꽃에서 벽끝으로 이동했고요. 수정방울로 맺힌다. 자, 화자의 시선 이동이 망초꽃에서 벽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수정방울로 맺힌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수정방울은 물 같은 거죠. 그리고 수정방울로 맺힌다는 것은 생명력을 뜻합니다. 세상에 허투른 것 하나 없다. 자, 세상에 허투른 것 하나 없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의미를 또 찾아야 합니다.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다. 내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도 의미 있다. 이런 태도죠.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서 모두는 결국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생명력이죠. 생명들이죠. 자,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 또 속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속독새 소리가 들리는데요. 속독새는 소리잖아요. 청각적 심상으로 속독새의 이미지를 그렸다 그죠. 속독새 소리가 흘린다 했잖아요. 자, 속독새는 겨울을 동남아에서 보내는데요. 그 속독새가 저녁들을 흔든다는 것은 바로 생명력 넘치는 풍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으름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이것도 음성상징어 대어를 활용했네요. 음성상징어 대어를 활용하여 생동감과 운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망초꽃들을 돌아보며 벼들이 자라는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자, 망초꽃에서 벼에서 또 노인으로 옮겼죠. 벼 끝에서 노인으로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그 한 생의 백발은 나의 꿈이다. 자, 그 한 생의 백발은 나의 꿈이다. 노인은 지금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하잖아요. 그게 내 꿈이라는 것은 농사일을 끝낸 노인인데요. 이 노인, 나도 노인처럼 살고 싶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서천은 서쪽 겨울이겠죠. 자,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저녁 무렵이니까 해가 넘어가는 것이 보이겠죠. 거기 북새가 북새지를 치니 내일 또 쨍쨍하겠다. 북새는 노을의 방언입니다. 자, 동쪽에 보면 노을이 안 보이잖아요. 서쪽으로 보니까 노을이 보이는데요. 북새질은 야단스럽게 법석인다 이런 뜻인데요. 노을이 야단스럽다 이런 뜻이죠. 노을이 야단스러우니 즉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 자, 햇빛을 받고 있는 벼들의 강한 생명력이죠. 자, 이윽고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또랑물 소리도 이건 청각적 심상이잖아요. 자, 청각적 심상 위에는 푸르러진다. 시각적 심상이죠. 또랑물 소리가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벼들이 그 햇빛을 받고 또랑물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이런 뜻이죠.
자, 삽을 싣는 노인을 보며 쨍쨍한 내일을 예상했습니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자, 노인이 마을 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거죠.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연기는 밥을 짓는 연기잖아요. 요즘은 연기 안 나죠. 도시에서 볼 수 없죠. 옛날에 이제 불을 떼면서 밥을 할 때 나는 연기잖아요. 향토적 소재로 밥을 짓는 노인의 농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죠. 이 시는 청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자, 저 오롯한 기도는 오른 연기를 말했죠. 밥을 짓는 일을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자,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자, 이거는 연기가 밤꽃보다 환하지만 밤꽃 향기가 또 확 스며든다는 것이죠. 사태난 것처럼 향기가 쏟아지는 밤꽃 모습. 여기는 후각적 이미지가 쓰였네요.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덜이 넓어진다. 싱그러움은 싱싱하고 맑은 향기잖아요. 여기 다시 마을 쪽에서 들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자, 이 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선이 전개됩니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든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든다. 여기 지평선을 본다가 아니고 듣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공감각적 이미지다. 그죠? 시각,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했으니까 시각의 청각하고요. 이렇게 공감각적 이미지를 씀으로써 참신한 느낌을 줍니다. 뿌듯하다. 하다의 정서가 드러나네요. 자, 들판에서 처량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숫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자, 지금 뿌듯하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숫국새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자, 숫국새는 서러움과 한의 정서인데요. 자, 아기를 낳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미역국 대신 숫국을 끓여줘 죽었고 그 며느리는 숫국새로 환상하여 운다고 했습니다. 그래 서러운 울음이죠. 뿌듯함이 서러움, 한의 정서로 이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자, 앞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숫국새 소리 울음을 들으니까 나도 서럽다. 서러움을 느끼니까 내 감정이 일로 이입됐죠. 감정이 이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백이 한 잔. 여미면 끝내며 노인과 나누고 싶다는 것은 술 한잔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은 노인과 하자의 정서적 교감입니다. 자, 하루를 마무리한 후 여유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그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별은 금성입니다. 저녁에서 밤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별보다도 고저녁하겠다. 고요하고 잠잠하겠다. 자, 노인과 나누면서 뭔가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마을 쪽 몇몇 집에서 오는 연기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자, 인생은 다양하게 전개해서 이룰 수 있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사늘하고 뜨겁고 교묘하다. 이거 좀 역설이네요. 차갑고 따뜻하고 희고 깨끗하다. 자, 인생에 대한 화자의 다양한 정서인데요. 역설적인 표현으로 인생에 대한 다양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덜에서 마을로 내려 쓰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자, 노래는 희망입니다. 노래는 즐겁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자,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입니다. 그 노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힐 것이다. 들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며 느낀 정서가 인생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노래가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산문시입니다. 성격은 감각적이고 서경적, 경치가 드러나죠. 산문적입니다. 주제는 저녁 들판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인생에 대한 성찰입니다. 들판의 싱그러운 생명력과 농촌의 마을 서정입니다. 특징은
들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며 느낀 정서가 인생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고 있고요. 산문적 진술로 경치와 서정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와 쉼표와 마침표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일으키고요. 망초꽃 노인 마을 들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세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들판과 농촌 마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색채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푸르고 이런 시들이 있잖아요.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본문의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고재종 시인이 들판에서 깨달은 삶의 길을 노래한 들길에서 마을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